안녕하세요. 우르사제입니다. 큰맘 먹고 비싼 장비를 샀는데 정작 내 목소리는 작고 초라했던 경험. 그 막막함. 저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장비 탓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추가 비용 없이 여러분의 마이크 음질을 방송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확실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해결해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팅에 필요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 루프백 기능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루프백이란 쉽게 말해 컴퓨터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다시 안으로 돌려주는 기능인데요. 우리는 오늘 칼라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이크 소리를 방송국처럼 예쁘게 가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공된 소리를 OBS 같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디스코드 또는 줌으로 보내려면 소리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는 루프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90% 이상이 루프백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내 장비에 루프백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마이크라면 컨덴서, 다이나믹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USB 마이크를 사용하신다면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구조상 오늘 강의를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입출력 장치가 분리되어 있고 루프백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면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 정리하면 XLR 마이크와 루프백 기능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라를 다운로드합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정리해 뒀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으아, 영어가 한가득이죠. 글씨도 작고 아주 빼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료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텍스트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스크롤을 쭉 내려서 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진짜 쥐똥만한 글씨로 다운로드라고 써진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걸 받습니다. 윈도우 10이나 11을 쓰신다면 대부분 64비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윈도우라면 윈도우 64비트를 눌러서 받으시고, 그런데 설마 아직 32비트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얼른 컴퓨터를 바꾸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32비트는 보내주세요. 그리고 맥을 쓰신다면 위에 맥 OS 유니버셜 빌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칼라 윈 64 압축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원하는 폴더에 푸세요. 칼라는 다른 설치 과정이 없습니다. 압축품 폴더 안에 칼라 폴더로 들어가면 칼라 exe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할 때마다 매번 폴더 찾아 들어오기 귀찮잖아요. 실행 파일을 우클릭,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끌어다 놓고 바로 가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아래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두세요. 그럼 매번 쓸 때마다 편합니다. 이제 부품을 쇼핑하러 가볼까요? 이거 많이 복잡하긴 한데 겁먹지 마시고 화면 보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먼저 킬로워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이제 홈페이지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각자의 운영체제에 따라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합니다. 윈도우는 왼쪽 버튼, 맥은 오른쪽 버튼입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킬로hertz 인스톨러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약관이 나오고 동의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지네요. 여기서 바로 이메일 적지 마시고 위쪽에 작은 글씨 Register Here를 누르세요. 그러면 인터넷 창이 열리고 사인업 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인증받을 이메일을 쓰고 이름은 옵셔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레지스터를 눌러주세요. 이제 가입할 때 적은 메일로 가보면 인증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만약 메일이 아직 안 왔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이 과정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받으신 메일을 보시면 인증 버튼이 있을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계정 생성을 완료해 주세요. 자, 이제 계정이 생겼으니 다시 검은색 인스톨러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유저 이메일 칸에 방금 가입한 이메일을 적고 녹색 버튼 Send Verification 이메일을 누릅니다. 그러면 또 메일이 옵니다. 보안이 철저하죠. 메일에 Authenticate 버튼을 누르시면 웹페이지가 뜨면서 로그인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인스톨러를 보세요.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른쪽 위에 세팅 탭을 눌러서 윈도우는 VST3만 체크하시고 맥은 AU가 있다면 체크하시고 VST3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덕트 탭으로 와서 목록을 봅니다. 아마 에센셜만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만약 전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Available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무료 계정에 맞게 에센셜 모든 제품이 활성화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인스톨 버튼 클릭. 설치가 끝나면 스윗 버튼을 누르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옵세션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여기도 살짝 복잡한데 제 화면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두 개, 브릿 채널하고 패티시만 받을 겁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 홈 옆에 세 줄짜리 메뉴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창이 뜨는데 모르는 용어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가보죠. 먼저 이퀄라이제이션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보세요. 맨 밑에 브릿 채널 보이시죠? 그 아래 리드모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릿 번들 패트리온 페이지가 뜨는데 밑으로 스크롤 하시다 보면 다운로드 글자 밑에 링크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zip 파일 말고 인스톨러로 받으세요. 윈도우는 윈도우 인스톨러, 맥은 맥 인스톨러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설치가 훨씬 편합니다. 다시 홈페이지 창으로 돌아가서 뒤로 가기 한번 해주면 다시 이 창이 뜨죠. 여기서 이번엔 다이나믹 프로세싱을 누릅니다. 밑으로 스크롤 하다 보면 패티시가 보일 겁니다. 여기 있죠. 패티시. 똑같이 리드모어를 클릭. 역시 팻번들 패트리온 창이 뜨고 밑으로 쭉 내려서 다운로드 밑에 있는 인스톨러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똑같이 윈도우는 윈도우 인스톨러, 맥은 맥 인스톨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라우드맥스 차례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링크는 더보기란 참고하세요. 여기도 역시 무료라 그런지 그닥 친절하지 않은 페이지네요. 겁먹지 말고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우린 다운로드 글자만 찾으면 됩니다. 밑에 리스트가 쫙 있는데 윈도우 쓰시는 분들 VST3가 VST2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VST 플러그인 버전 뭐 어쩌고저쩌고 for 윈도우를 클릭해서 받으세요. 맥 쓰시는 분들은 아래 au/vst 플러그인즈 링크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킬로월츠에도 리미터가 있던데요 하실 수 있는데 라우드맥스가 쓰기엔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이걸 쓸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자, 쇼핑 끝. 이제 설치합시다. 다운로드 폴더 여세요. 킬로월츠 게이트는 인스톨러로 이미 설치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브릿 채널과 패티시, 윈도우, 맥 모두 똑같습니다. 설치 파일 실행하고 넥스트만 누르면 됩니다. 문제는 이 라우드맥스인데 이 녀석은 압축 풀면 파일만 덜렁 있을 겁니다. 이걸 수동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VST3 파일을 복사한 뒤 지금 띄워드리는 자막의 경로로 안에 붙여넣기 하세요. 맥 유저는
VST 또는 컴포넌트 파일을 복사한 뒤 지금 띄워드리는 자막의 경로로 붙여넣기 하세요. 자, 이제 진짜 준비 끝났습니다. 칼라를 키러 가봅시다. 자, 칼라를 실행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상단 메뉴 세팅지에서 Configure 칼라를 눌러 설정창을 엽니다. 첫 번째, 메인 탭입니다. 맨 위 패스는 앞으로 우리가 만든 소리 프리셋을 저장할 폴더를 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찾기 쉬운 폴더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 탭으로 갑니다. 중간에 코어 부분, 오디오 드라이버를 윈도우는 ACO, 맥은 코어 오디오로 맞춥니다. 그리고 옆에 점 3개 버튼을 눌러 드라이버 세팅즈 창을 여세요. 디바이스 목록에서 여러분의 오인패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창에 있는 버퍼 사이즈와 샘플레이트 숫자는 절대 여기서 바꾸지 마세요. 아래 Show Driver Control Panel 버튼을 눌러 제조사 전용 패널을 띄우고 거기서 샘플레이트는 48,000Hz 또는 48kHz, 버퍼 사이즈는 256 샘플즈로 맞춰주세요. 만약 샘플레이트 부분이 안 바뀌거나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칼라를 포함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모든 프로그램을 닫고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패스 탭으로 돌아와서 칼라에게 플러그인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중간에 있는 드롭박스를 눌러 VST2와 VST3를 선택하고 각각의 경로를 추가해 줘야 하는데요. 경로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경로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다 됐으면 OK를 누르고 칼라를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이제 설치한 부품들을 창고에 등록할 차례입니다. 상단 메뉴 플러그인에서 Add 플러그인을 누릅니다. 아니면 그냥 위에 Add 플러그인을 눌러도 돼요. 창이 뜨면 오른쪽 상단에 리프레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작은 창이 하나 더 뜨는데 윈도우 유저라면 VST만 쓸 거니까 VST2와 VST3 박스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맥을 쓰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맥 유저는 AU, VST3가 보이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박스는 체크를 해제하시거나 잘 모르겠다면 모든 박스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하단에 스캔 버튼을 누르시면 스캔을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멈춘 거 아니니까 끄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스캔이 끝났으면 상단 탭에서 패치 베이를 선택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선을 연결할 겁니다. 왼쪽에 오디오 인풋을 보시면 캡처 1, 2, 3 쭉 보이시죠? 이게 전부 여러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 단자들입니다. 칼라는 이걸 캡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하세요. 단순하게 숫자 순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상황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원리만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제 오인패는 인풋이 많습니다. 마이크 1, 2번은 캡처 1, 2번, 아날로그 인풋 3번부터 8번은 캡처 3번부터 8번.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SPDI 1, 2번은 캡처 9번, 10번, AS 1, 2번은 캡처 11번, 12번.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ADAT 단자를 이용해 기기를 물려 채널을 확장했는데요. ADAT 단자는 뒤에 붙으니까 순서대로 ADAT 3번부터 8번은 캡처 13번부터 18번이 됩니다. 애초에 칼라가 친절하게 제조사별로 인풋단의 종류를 구별해주면 좋겠지만 각 오인패마다 부르는 명칭도 다르고 무엇보다 무료 프로그램이라 그냥 캡처로 통일하고 숫자도 그냥 순서대로 붙이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오디오 아웃풋도 똑같습니다. 여긴 플레이백이라고 부르네요.
이것도 오인패 아웃풋 기준으로 순서대로 매칭됩니다. 이 원리만 알면 어떤 오인패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받아둔 플러그인들을 작업대로 꺼내 볼게요. 다시 Add 플러그인 창을 엽니다. 오늘 받은 거 포함해서 혹시 기존에 받은 플러그인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드시면 왼쪽 필터 메뉴 포맷에서 윈도우 기준 VST2와 VST3만 체크, 맥은 AU와 VST3 체크하면 체크한 종류의 플러그인만 보이고, 그래도 많으면 검색창에 플러그인 이름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꺼냅니다. 킬러월스 게이트, 브릿 채널, 패티시, 라우드맥스, 이렇게 4개를 패치베이에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이제 선을 그어서 연결합니다. 마우스 좌클릭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캡처, 킬러워치 게이트, 브릿 채널, 패티시, 라우드맥스, 플레이백 순으로 연결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저는 마이크가 A.7번에 꽂혀 있습니다. 아까대로라면 캡처 17번이겠죠. 캡처 17번에서 선을 끌어서 킬러워치 게이트 왼쪽 인풋 1과 인풋 2에 각각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마이크는 하나인데 왜 두 곳으로 꽂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사용할 플러그인들이 스테레오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풋 1에만 꽂으면 왼쪽에서만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양쪽 귀에서 똑같이 들리도록 두 곳 모두 연결해 주세요. 이제 플러그인들 연결할게요. 킬로월츠 게이트의 오른쪽 아웃풋 1, 2를 브릿 채널 인풋 1, 2로, 브릿 채널 아웃풋 1, 2를 패티시 인풋 1, 2로, 패티시 아웃풋 1, 2를 라우드맥스 인풋 1, 2로, 마지막으로 라우드맥스 아웃풋 1, 2를 여러분의 루프백 채널로 보내줍니다. 저는 SPDIF를 루프백으로 쓰니까 플레이백 9번, 10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 완성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리를 만들어 보기 전에 우리가 쓰는 이 플러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고 갈게요. 앞으로 음악이나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게 될 용어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맨 먼저 킬러월츠 게이트. 게이트는 목소리처럼 큰 소리는 열어주고 키보드 타건 소리 같은 작은 잡음은 닫아줍니다. 그리고 브릿 채널은 프리앰프와 EQ입니다. 소리를 증폭하고 따뜻한 느낌을 입힙니다. 그 다음 패티시는 컴프레서입니다. 기침 소리, 크게 웃을 때처럼 갑자기 들어오는 큰 소리를 방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드맥스는 리미터입니다. 소리가 깨지지 않게 막아주면서 최대로 키워줍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소리를 잡아줄게요. 자, 먼저 게이트, 킬러월츠 게이트부터 잡겠습니다. 오른쪽 미터를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올라오는 소리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정상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여기서 노브를 그냥 돌리면 값이 크게 바뀌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돌리면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 세팅부터 맞출게요. 어택은 디폴트 3ms, 홀드도 역시 디폴트 25ms로 놔두시고, 릴리즈는 180ms로 맞출게요. 오른쪽 2시 방향 쉬프트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레인지는 52.47dB로 노브를 오른쪽 끝에서 쉬프트 떼고 한 칸만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52.47dB가 될 겁니다. 만약 맞추기 힘들다면 50dB 언저리로 맞추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루커헤드는 켜짐, 디폴트로 놔두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스레셜드를 잡을 건데요. 오른쪽에 레벨 미터를 집중해서 보세요. 스레셜드는 노브로 잡는 것보다 레벨 미터의 빨간색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도 같이 움직이죠. 이 방법으로 잡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왼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피아노 치듯이 두드려 보세요. 저소음 기계식 키보드가 있다면 타건을 해도 좋습니다. 이때 시선은 레벨 미터에 고정하세요. 소리가 날 때마다 미터가 팍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순간 최대 음량을 눈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잡고 있는 빨간색 바의 윗줄이 그 최대 음량보다 살짝 위에 오도록 놓아줍니다. 잡음보다 문턱을 살짝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플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제거된 소리만 들립니다. 공간에 흐르는 잡음이 일단 들리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해보세요. 말할 때마다 첫 음절이 살짝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확인했으면 플립은 다시 끕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잡음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라우드맥스 창을 보면서 조절합니다. 먼저 라우드맥스의 아웃 슬라이더를 마이너스 1로 맞춥니다. 이건 마이너스 1을 넘지 말라고 리밋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제 브리 채널로 가서 왼쪽 아래 빨간 노브 게인을 2시 방향으로 돌려 따뜻한 색채감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 패티시로 갑니다. 일단 어택은 300 마이크로 세컨드, 릴리즈는 700ms로 맞춥니다. 이것도 Shift 키를 누르고 돌리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브리 채널의 트림 노브를 돌리면서 패티시 V미터 바늘에 집중합니다. 큰 소리로 아! 라고 할 때 바늘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올라오게 설정합니다. 동시에 라우드맥스 윗줄에 있는 인풋 볼륨 미터도 확인할게요. 미터에 마이너스 6에서 0 정도로 올라오고 있다면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드맥스의 트레숄드를 내려서 전체적인 볼륨을 키워줍니다. 오른쪽 주황색 불의 게인 리덕션이 큰 소리 기준 4를 넘지 않게 내리세요. 이러면 소리가 깨지지는 않으면서 방송국처럼 꽉 찬 소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다 했으니 프리셋을 저장할게요. 상단에 세이브를 누르거나 컨트롤 S를 눌러서 세이브 창을 띄우고 파일 이름을 적고 저장해 줄게요. 불러올 때는 상단에 오픈을 눌러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사제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킬로헤르츠 게이트가 잡음을 없애주고 브리 채널이 톤을 만들고 패티시가 큰 소리를 눌러주고 라우드맥스가 소리를 꽉 채워줬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힘들게 게이트가 열리는 타이밍, 컴프레서가 눌러주는 기준점을 다 잡아놨잖아요. 여기서 오인패의 마이크 게인 노브를 돌려버리면 그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애써 잡은 밸런스가 깨지고 소리가 찌그러질 수 있어요. 만약 소리가 작다면 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리미터의 트레숄드를 더 내려주세요. 게인 리덕션의 4dB를 지켜주신다면 웬만해선 소리가 작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세팅과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스트리밍이나 팟캐스트용으로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이크나 목소리 톤에 따라 세부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만 이해하신다면 분명 훨씬 좋은 소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추가 비용 없이 마이크 음질을 방송용으로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막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르사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